2022년 오늘 20대 청춘들과 첫 시작을 하겠습니다. 진행자 정유철입니다. 한바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양준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학교 3학년인데 나이는 똑같습니다. 이산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생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코로나 시기라서 이제 대면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 수업으로 대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수업 듣는데 집중도 안 되고 잘 들어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습을 나가는 학과여가지고 실제로 이제 실습 현장이랑 연계를 해서 많이 실습을 나가고 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근데 실제로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이제 방역 수칙 인원 제한도 생기고 그리고 거기 이제 저희가 나가려는 실습하려는 현장에서조차도 우리를 받아주기가 조금 부담스러워를 많이 하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것 자체가 많이 없어진 상태죠 지금. 지금에서 이제 조금씩 위드 코로나다 뭐다 하면서 이제 조금씩 실습을 진행을 하고도 있긴 한데 근데 진짜 이전까지는 이제 실습이라고 해도 학교에서 집에서 이제 컴퓨터로 프로그램 돌리고 이런 게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제 친구들이랑 진짜 잘 못 만나죠. 특히 저는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동아리 자체도 모임도 힘들고 새내기 친구들을 진짜 만나보면은 이 대학 생활이라는 것 자체 MT, 동아리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맞아. 그래가지고 진짜로 저는 그래도 코로나 이전부터 학교를 좀 다녔어서 학교 친구들도 조금씩 있고 한데 진짜 이번에 갓 들어온 친구들은 학교 친구도 없고 진짜 살짝 사이버 친구라고 해야 되나? 카톡으로만 좀 친해지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20학번, 1학번들이 진짜 굉장히 좀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도 동아리 활동은 꾸준하게 이래 하긴 하나 봅니다. 약간 제약은 많죠. 예. 근데 그리고 아까 비대면 수업이라고 했는데 네네. 온라인 수업 우리 인강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 식으로 교수님들 자료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나요? 아니면 뭐 영상 화상 영상이라고 하나? 실시간 쌍방형 식으로 이렇게 이게 교수님 재량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는 교수님이 계시고 그냥 그게 녹화본을 틀어서 녹화본이 좋네. 하시는 교수님 계신데 녹화본을 틀면은 또 이제 수업을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시간 나면 안 듣는 사람들도 또 떨어 있는 걸 알고 아. 있어가지고 좀 네네. 효율성 면에서는 쌍방형이 좋은 그런 게 좋지 않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쌍방은 교수님들이 기계를 잘 못 다루셔서 이제 재밌는 얘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교수님이 이제 1시간 동안 수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로 계속 수업했는데 애들이 이제 계속 채팅을 해도 교수님 채팅을 못 보니까 이제 그냥 교수님 라디오처럼 그런 식으로 막 진행되기도 하고 웃긴 것들이 참 많았죠. 요즘 우리가 모르는 영어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특히나 또 아까 비대면 수업하니까 채팅창 이런 게 많잖아요. 혹시나 소개하고 싶은 용어 있는가요? 재밌는 단어들도 참 많은데 저도 이제 보면서 이런 게 요즘 애들이 쓰는 단어라고 이런 것도 참 많은데 저는 좀 청년들의 현실을 좀 잘 반영할 수 있는 단어가 요즘 있더라고요. 금융치료란 단어가 있는데요. 금융치료. 네, 금융치료란 단어가 있는데요. 금융치료라고 하면 뭔가 이제 돈으로서 치료한다라는 느낌이잖아요. 살짝 이제 청년들이 실제로 학교를 다니든 취직 준비를 하든 알바를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먹고 살기가 힘들고 집에 이제 부담을 주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제 알바를 하거나 실제로 청년들이 요즘 많이 되게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취직은 진짜 꿈도 못 꾸고 그래서 이제 알바로 연명하는데 알바 하나로는 솔직히 요즘 먹고 못 살거든요. 월세만 하더라도 거의 30-40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진짜 팍팍하고 우울증에 걸린 청년들이 참 많은데 그런 청년들이 이제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좀 어디선가 돈이 갑자기 생기거나 하면 이제 금융치료됐다. 이제 이 돈이 생긴 것 덕분에 마음이 치료가 됐다. 라는 좀 이제 웃지 못하는 그런 요즘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오픈 현실입니다. 뭐 M4 세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써요? 너무 옛날인데요? 요즘 어때요? 그런 말 비슷한 말 있을까요? 요즘도 M4 세대란 말을 계속 쓰는 것 같긴 해요. 영어로 M4입니까? F4 꽃미남 뭐 그런 거 아니고?
N은 영어고 N4. 너무 무식한 팀이다. 저희 초등학교 때 이제 그런 꼬꼬가 거. 남자 이런 것 때문에 맞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거든요. 요즘 청년들이 하고 있는 주된 고민거리가 있는지요? 주로 취업이죠. 뭐 어떤 좋은 대학교를 나와도 취업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취업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자기 이제 집에서 자취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이제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알바를 열심히 뛰어야 하고, 알바를 열심히 한 와중에도 이제 보증금을 못 구해가지고 또 집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있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가장 고민인 게 취업하고 돈의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무슨 알바 합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었어요. 거의 흔하게 큰 편의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좀 밤낮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엄청 이제 자기가 자고 일어나기 힘들더라고요. 네. 지금 알바를 안 하시고 지금은 택배 배송 알바 하나 하고 있습니다. 어? 더 힘든 일을 하겠네요. 그거는 힘든 건 아니고 이제 기사님이 택배물을 가져다 주시면 집 앞에 가져다 놓고 이렇게 그냥 반복하는 일이라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데, 그래도 엘베 없는 데 가면 힘들지 않나?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네. 가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이제 무거운 짐인데 6층까지 올려놔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뭐 있는데. 생수. 맞아요. 생수를 뜨고 요즘 또 뭐. 네. 5층 같은 4층 같은 5층 빌라 원룸 이런. 그 요리는 어떤 알바입니까? 저요? 예. 네. 저도 지금은 편의점 알바랑 이제 스터디 카페 알바 이렇게 2개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뭐 청소 알바도 조금 해봤었고, 이제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네요. 타가 알바 가끔씩 해봐. 아무래도 어떤 청춘이니까 우리하고 쓰는 용어도 다를 거고 또 우리 기성세대들하고 생각도 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어떤 데서 좀 개입을 느끼나요? 근데 기성세대라고 하는 게 조금 어색해요, 살짝. 저희 부모님 나이를 이제 보통 기성세대라고 하는데, 저거 부모님과 사이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뭔가 기성세대라고 하면은 좀 안 좋은 의미,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뭔가 꼰대짓만 하는 그렇죠. 사람을 뭔가 기성세대라고 표현을 해서 좀 뭐라고 해야지, 좀 어색한 면은 있는데, 근데 확실히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와 지금 저희 20대, 30대 세대 차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게, 요즘 진짜 핫하긴 한데 집에 관련돼서 좀 가장 많이 차이가 있지 않나. 집? 네. 이제 이전에는 집이라고 하면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이제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거. 구입하는 거. 이제 거기서 오는 시각 차이가 엄청 큰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제가 청년들의 삶을 좀 더 이제 질롭게 살게 하자라는 그런 서명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몇 번 해봤을 때, 어떤 이제 흔히 말하는 좀 꼰대 같은 아저씨 분들이 와가지고 요즘 청년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힘든 일 안 하려고 한다. 우리 때는 그런 게 어딨냐. 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고 하면서 이제 집 사고 차 사고 했는데, 라는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4년 동안 공부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할 수밖에 없고, 대학을 가서 그 비싼 돈을 이제 내고 대학을 갔는데, 이제 뭔가 그 전공을 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이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게 굉장히 억울하고, 근데 그렇게라도 가면 다행인 거죠. 그것조차도 안 구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값은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진짜 치꼬리만큼 오르고, 거기서 이제 청년들은 이제 희망을 많이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생 자기가 이제 진짜 먹고 사는 거 빼고 다 이제 저축을 하더라도 집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제 주변에. 서울 가면 더더욱 없고, 부산도 집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집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 그럼 요즘 청년들은 집에 대해서는 특히 뭐 필요 없다 이런 고민 되는 거예요? 사람 살짝 이제 넘보지 못할 것은 바라보지도 말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떤 청년이 이제 5억, 10억씩 있겠어요. 그 돈을 모을 수 있겠다고 또 생각하고. 그렇죠. 그럼 이제 태어날 때부터 10억씩 이제 받고 자란 분들은 그렇죠.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최저 시급을 말씀하셨는데, 불과 얼마 전에 그 한
대통령 지금 후보 최저시급 때문에 뭐 힘들어하는 사업주가 많아서 최저시급을 없애야 된다. 뭐 일부는 없애고 자유롭게 그 힘들어하는 사업주를 위해서 최저시급보다 낮게 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뭐 고용을 창출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데 짧게 한마디씩. 아니, 지금 물가는 점점 오르고 있는 그렇죠. 추세인데 네, 지금 청년이 더 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뭔가 자영업하는 그런 사람들 생각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청년들 생각을 과연 하고 있나 그 모 대통령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걸 좀 들어봤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실천을 좀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들을 네, 하고 네. 있는지, 어떤 행동하고 있어요? 저는 그 행동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저 예술 분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예술 분야 중에서도 특히 음악과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사회 운동과 노래를 뭔가 이제 합작해서 할 수 있는 게 노래패 활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산 대학생 노래패 하나라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회원들하고 민중가요라는 곡을 배워가지고 집회나 투쟁의 현장에 나가서 같이 연대 공연을 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지는 1년 이런 됐고. 노래 또 좋아하시는 안 거네. 노래 제목을 말씀드리긴 노래 중에 하나 추천할 수 있는 노래 뭘까요? 그럼 뭐 좋아하는 노래. 지금 생각나는 민중가요는 영탄 한 장이라는 영탄 한 장. 네, 왜요? 생각이 나네요. 이제 2년 전인가 그때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회원들을 챙기고 또 활동을 하면서 힘든 점이 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 들었던 곡이 연탄 한 장이라는 곡이었어가지고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저는 노래와 음악을 좋아하지만 재능이 없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몸집회. 그런 몸이 아니라 이제 부산 대학생 결의 하나라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줄로 설명드리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평화 통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행동하는 전국 연합 동아리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회원 이제 대학생 친구들과 함께 이제 잘못된 역사 이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도 하고 평화 통일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도 듣고 알리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두 분이 공통점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맞죠? 네. 그 1번 영사관에 많이 들었던 이번에 네, 주인공 벌써 중에. 2년 많이 넘었습니다. 그죠? 시간이 맞아요. 굉장히 네. 빠르네요. 어때 뭐 그런 활동도 하셨었습니까? 그렇죠. 망안에 일본 망원에 대해서 규탄하고 이제 실제로 그때 영사관에 들어가서 이제 일본은 당장 사죄하고 경제보복 이제 재침략 중단하라라는 목소리를 많이 외쳤었죠. 두 분이서요. 네. 두 분이 아니고. 아니에요. 6명에서 6명인데. 총 7명인 걸로 기억하고 그 중에 있는데 두 분.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대단한 분들이에요. 활동들을 하시면서 감명 깊었던 점?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부산 대학생 결의 하나뿐만 아니라 이제 진보당이라는 이제 정당 활동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가장 좀 인상 깊었었을 때는 19년도 때 코로나 이전에 이제 통성대라고 통일선거대를 갔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결의 하나에 이제 소속으로 갔었었는데 이제 가서 이제 영남대 의료원 에서 이제 부당해고에 대해서 이제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이랑 연대 투쟁을 하러 갔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좀 정말 많이 울었었거든요. 그랬구나. 네, 이제 그때 처음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왜 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가는데 이제 영남대 의료원이라는 곳이 이제 박근혜 지금 이제 핫한 그분의 이제 가족들이 하는 이제 재단의 병원인 거예요. 이제 부당해고를 한 일이 있었었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몇백 분에서 1000분 사이로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부당해고를 당하셨는데 그 당시 이제 2019년 기준으로 거의 9년 동안 이제 복직을 해달라는 투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9년이란 복직을 위한 투쟁 기간 동안 이제 안 해본 투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연대 투쟁을 하러 갔었는데 고공농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체감온도 거의 50도가 되는 한여름이었었는데
우리가 있는 곳도 더워 죽겠는데 훨씬 더 뜨거운 곳에서 그렇게 50일이 넘도록 고공농성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영상통화를 했는데 우리한테 이제 와줘서 고맙다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집회를 끝마치고 이제 우리는 인솔하시는 분이 안에 들어가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자. 이제 들어가기가 너무 죄송한 거죠. 저분들은 계속 거기 계실 건데 저가 이제 그런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되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혹시 뭐 네, 막 집단 해고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도 신라대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신라대 학교 안에서 청소 노동자 51분이 집단 해고를 당하신 일이 있었거든요. 올해 1월 달이었어요. 한순간에 그냥 학교 재정이 부족하고 이제 자기들이 힘들다는 이유로 청소 노동자분 51분을 한순간에 집단 해고를 시키시고 청소 노동자분들이 학교 안에서 농성을 거의 5, 6개월 가까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연대 공연도 많이 해드리고 이제 투쟁을 끝까지 도와드렸는데 그 결과 투쟁 끝에 결국에 투쟁이 승리하셔가지고 결국에 복직을 하셨던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럼 그때 학교 가장 다니면서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제 되면 알아보고 이러시겠네요. 근데 청소 노동자분도 네, 이제 얼굴만 봐도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우선 뿌듯했겠다. 네. 청소 노동자분들 연세도 거의 저희 그냥 어머니 세대 그보다 좀 더 분들이죠. 많으시죠. 네. 할머니 그때 그 심정이 어땠어요? 그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집에도 돌아가시지 못하고 이제 학교 안에서 자기 의사도 없이 밤을 지새야 되는 그 현실이 너무 좀 안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보니까 아주 이제 우리 노동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사회 놓으면 본인도 노동자가 될 거고 또 그렇죠. 처절한 현실을 많이 볼 겁니다. 그죠? 네, 그렇죠. 지금 이 청년 시기에 많이 배운다는 거, 많이 본다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대단한 활동하셨습니다. 박수 네. 한번 주세요. 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입니다. 청춘들 맞습니다. 살아가는데, 네. 비록 그 짧은 시기 아닐 거예요. 그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아니면 자기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명언이 있을까요? 그냥 제가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은 쪽수 싸움이다. 쪽수 싸움. 쪽수 싸움이다. 이제 하면서 이제 정말 많은 것에 부딪히면서 살아갈 거잖아요. 네. 이제 뭐든지 사회 문제든 아니든. 근데 그때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쪽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하면 한다라는 하면 아주 간단하고 짧은 명언이 있는데 왜냐면은 시작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머물러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두려움에만 갇혀서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시작 한 번을 딱 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청 큰 시너지를 내면서 끝까지 엄청 열정을 내면서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영어로 그것을 뽑았어요. 네,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 들어가겠습니다. 정치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봅니다. 자, 공통 질문입니다. 정치의 주인은 누구? 민중이다. 민중이다. 저도 민중, 청년, 노동자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박근혜 해주를 위해서 촛불을 들어. 가슴이 답답합니다, 진짜. 네, 네. 누나 들었죠? 네. 네, 들었어. 예, 박근혜 특별 사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2016년, 17년 딱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었던 그 시절에 이제 그 시절이 아예 무산됐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순간에 그래서 어떻게 촛불로 이뤄낸 그 정부가 박근혜를 특별 사면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화딱지가 많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 유행했던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된다. 자괴감 들어. 내가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들었나. 자기가 안 되잖아.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까? 제 친구들이랑 참 많이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역대급 노답 선거다. 노답이라고 이제 답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역대급 노답 선거다. 이제 한쪽은 살짝 진짜 전두환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후보가 있고 한쪽은 이제 깡패도 아닌 것이 뭘 하기만 해도 구설수에 오르고 이제 참 우리나라 근데 보면은 진짜 1번 아니면 2번인 구조잖아요. 정치란 게. 근데 그 속에서 진짜 와, 둘 다 뽑기 싫은데? 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제 친구들 사이에. 차라리 모쇼표를 던지고. 선거 혹시 몇 번 해보셨어요?
2번인가? 2번. 총선 해갖고 대선됐었어요? 지방선거? 지방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무슨 선거인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죠? 네. 우리 청년들이 미래다. 네. 그죠? 청년이 살아야 조국이 산다. 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정치에 대해서 강행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음. 지금 현재 우리 후보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 현재는 맞아요. 1번, 2번밖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뭐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많을 때는 17명, 18명도 나옵니다. 네. 이거는 거의 되는 선거 같은데. 자, 그래서 과연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최소한 누구의 입장에 서 있는 대통령 후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목소리 크게 내놓고 다니는 말로는 이제 우리는 서민의 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한 번도 최저임금도 안 받아보고 이랬던 후보들이 네. 후보들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 편에서 함께 하겠다는 입장이 있는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네. 이제 그 진보당의 김재현이라는 후보님이 참 괜찮더라고요. 왜요? 일단 저는 그분이 유튜브 촬영을 하시는 걸 챙겨보는데 네. 이제 보면은 다른 후보들은 막 무슨 이상한 뭐 회사 가가지고 뭐 계약 이런 거 하겠다는 협약도 맺고 왔다 뭐 이런 게 대부분이던데 이제 그 후보님은 진짜로 이제 일하시는 분의 현장에 찾아가서 그렇죠, 그렇죠. 일을 같이 경험해보고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그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 정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우리 편이려면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 입장에서. 일단 저는 선거철만 되면 시장에 찾아가서 떡볶이 먹는 그런 후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후보가 아닌 우리들의 삶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후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돼야 된다? 저도 김재현 후보를 선거 혹시 몇 번 해보셨어요? 2번인가? 2번. 총선 해갖고 대선됐었어요? 지방선거? 지방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무슨 선거인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죠? 네. 우리 청년들이 미래다. 네. 그죠? 청년이 살아야 조국이 산다. 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정치에 대해서 강행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 후보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1번, 2번밖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뭐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많을 때는 17명, 18명도 나옵니다. 네. 이거는 거의 되는 선거 같은데. 자, 그래서 과연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최소한 누구의 입장에 서 있는 대통령 후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목소리 크게 내놓고 다니는 말로는 이제 우리는 서민의 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한 번도 최저임금도 안 받아보고 이랬던 후보들이 네. 후보들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 편에서 함께 하겠다는 입장이 있는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네. 이제 그 진보당의 김재현이라는 후보님이 참 괜찮더라고요. 왜요? 일단 저는 그분이 유튜브 촬영을 하시는 걸 챙겨보는데 이제 보면은 다른 후보들은 막 무슨 이상한 뭐 회사 가가지고 뭐 계약 이런 거 하겠다는 협약도 맺고 왔다 뭐 이런 게 대부분이던데 이제 그 후보님은 진짜로 이제 일하시는 분의 현장에 찾아가서 그렇죠, 그렇죠. 일을 같이 경험해보고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그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 정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우리 편이려면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 입장에서. 일단 저는 선거철만 되면 시장에 찾아가서 떡볶이 먹는 그런 후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후보가 아닌 우리들의 삶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후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돼야 된다? 저도 김재현 후보를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세상을 꿈꾸시는지, 내가 꿈꾸는 세상, 나 이런 세상이 좀 꿈꾼다는 거. 네. 저는 요즘 들어 좀 많이 생각하는데 적어도 사람이 살면서 희망이 있는 세상이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요즘 청년들 보면 진짜 희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 중에도 이제 나이 40대까지
빡세게 벌고 그 돈으로 그냥 놀러 다니겠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짐 안 사고? 짐 못 사죠. 그래서 이제 참 그런 친구들 보면, 그리고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을 보면은 이 앞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희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희망이 있는 삶을, 희망이 있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희망 있는 세상.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진 자만 행복한 불평등한 세상이 아닌 우리 모두가 행복한 평등한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2022년 나라로 보면 크게 큰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고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출연하신 게스트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희망 있는 사회, 불평등이 없어지는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의 전사하고 동남바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히 남는 게 두려워. 나는 그 누구에게 영탄한 잔도 데려가지 못했나 보다. 하지만 살리란 나를 산산히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